안녕하세요. 취업에 의해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강의 소개를 간단히 드렸고요. 그 강의 소개에 따라서 오늘부터는 조금씩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아마 해당이 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이번 주 수업까지는 뭐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그 취업에 대해서 그리고 채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먼저 뭐 교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교재인데 뭐 충분히 뭐 제 설명을 안 듣더라도 이 책을 읽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설을 좀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제가 이 강의 자료를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6쪽입니다. 머릿말이죠. 6쪽에 뭐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이제 공채의 종말, 자 공개 채용의 종말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공개 채용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과거보다 공채가 많이 줄었다라는 의미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기업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설립 목적 자체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 즉 돈을 벌어야 되는 집단입니다. 무조건 기업은 1인 기업이나 세계적인 기업이나 돈을 벌어야만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공개 채용을 해서 얻는 이득이 별로 없으면 당연히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아마 숫자, 계산을 빨리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500명의 직원을 자 같이 데리고 있는 사장님, 대표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500명이라는 직원은 굉장히 많은 직원입니다. 자 500명 중에 여러분이 1년에 5명씩 채용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5명에게 자 지급해야 되는 급여와 이른바 4대 보험 등등의 금액은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5명을 채용하면 505명이 되겠죠. 그러면 기존의 500명은 급여를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더 줘야죠. 자, 5명을 채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무조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공개 채용이라는 것은 뭐 한 명 뽑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보통 대기업 기준으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을 뽑죠. 그런데 그냥 뽑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말씀을 드릴 NCS, 이른바 필기고사 등등을 포함해서 특히 나중에 말씀드릴 AI 면접이요, 인공지능 면접과 같은 독특한 방법들을 동원하죠. 그 동원하는 시간과 노력과 돈을 모두 환산했을 때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자, 그렇게 돈을 투입해서 많은 인력을 뽑았을 때, 공개 채용했을 때 얻는 이익이 그동안 컸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 채용에서 수시 채용으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즉, 이 책에서 말하는 공채의 종말은 기업이 필요할 때만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필요한 사람만 골라서 채용하겠다는 거죠. 자, 공개 채용과 수시 채용은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공채에서 수시 채용으로 전환되는 추세라는 점, 저는 지금 대기업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요 얘기가 있고요. 뭐 다른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한두 번씩 들어왔을 만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교재 9쪽입니다. 맨 위에요. 자, 사람들은 쉽게 불황이라고 이제 시대를 좀 탓하기도 하지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뭐 아는 사람은 알듯이 저성장 기조에 이제 진입을 한 상태인데 이렇게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지난 작년이요 호황을 누리는 산업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듯이 바로 배달업입니다. 자, 배달업이라든가 배달할 수 있을 만큼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요. 특히나 뭐 내가 집에서 언제든지 편하게 받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자주 배달할 수 있는
물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상당히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비대면 수업이지만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해서 교육, 회의, 그리고 어떤 행사 진행, 요새 온라인으로 행사 진행하는 거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대체로 호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매우 불황이지만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싶은 또는 이직을 하고 싶은 이런 나는 불황과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강의 자료에 이 부분을 지금 읽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취업을 잘하는 것과 취업 시장 전반적인 불경기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취업이 안 돼도 나는 취업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취업이 잘 되는 나는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독특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은 어려움 없이 취업을 다 잘했으면 좋겠죠. 이미 저 회사를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 회사를 다니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직, 같은 계열로 가는 것, 이직, 완전히 계열이 달라지는 전직이 있죠. 어쨌든 간 내가 취업을 잘하거나 재취업을 잘하거나 이것과 전반적인 취업 시장과 경제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자, 그런데 다만 2021년도에 올해 경제산업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거는 그렇고요.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자, 서류 전형에서는 프리스크린이라고 하죠. 자, 예비적으로 걸러냈지만 면접 전형에서는 스크린을 통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자, 이 스크린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일단 프리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지를 보는 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내가 이 공지를 보니까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 우대, 자, 무슨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이런 게 적혀 있는 공고를 본다고 하면은 그게 이미 정해진 기준이에요. 이런 기준에 맞춘 사람만 또는 이런 기준을 넘어가는 사람만 지원해라. 이게 바로 이제 프리스크린 개념이죠. 이제 흔히 말해서 이력서와 같이 딱 규격화된 것들을 프리스크린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교재에서 언급하는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다 보고 결정한다는 얘기거든요. 뭐 면접이라든가 자기소개서가 대표적인 이제 스크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좀 시간과 비용과 돈이 더 들더라도 기업 입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스크린이라고 한다면 인턴입니다. 자, 인턴 기간 동안 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일을 잘 처리할 것인가. 이거는 그 사람의 근무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여러 사람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턴을 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프리스크린과 스크린의 약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이번 수업에서는 이걸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말까지의 뭐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영상을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